첫 번째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들의 인연은 1960년대 고등사범학교에서 시작됐는데요. 하지만 각자 걸어온 길이나 대중에게 비춘 이미지는 뭐랄까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. 여기서 두 사람의 정말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드러나요. 텍스트의 대가, 바로 데리다는 평생을 자기 이미지가 그를 가릴까봐 왜곡할까봐 싸워야 했거든요. 그런데 행동가였던 드브레는 정반대였죠. 사람들이 자기 사진, 그 혁명가 이미지에만 열광하고 정작 자기가 쓴 글은 안 읽을까봐 그걸 걱정해야 했다는 겁니다. 참 기막힌 대조죠?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핵심적인 철학 개념으로 넘어갑니다. 데리다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단어, 해체입니다. 해체라는 게 뭔가 부수고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.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자체라는 겁니다. 아주 복잡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나라, 미국처럼요. 정치, 법, 문화,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풀어헤치는 과정, 그게 바로 해체라는 거예요. 반면에 드브레는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합니다. 그는 이 해체라는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물건에 적용하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자전거라는 발명품이 그 어떤 철학책보다 페미니즘에 더 큰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식이죠.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가장 큰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바로 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문제였죠. 여기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데리다는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진 그 신학적이고 폭력적인 뿌리를 파헤치려고 하는 거고요. 반면에 현실 정치인이기도 했던 드브레는 당장 우리 눈앞의 위협,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나 강대국의 힘을 막아낼 방패로서 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렇다고 두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. 둘 다 국가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건 위험하다.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, 예를 들어 주권을 서로 나누는 방식 같은 게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거든요. 결국 이들의 논쟁은 바로 오늘날 우리 이야기인 셈이죠.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냐, 아니면 세계적인 현실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냐. 이 딜레마는 지금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주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니까요. 자,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시급한 주제인 유럽의 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철학은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전망으로 나타납니다. 드브레의 시각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. 유럽이 하나로 뭉치려면 공동의 적이나 건국 신화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유럽은 그저 거대한 슈퍼마켓에 불과할 뿐이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말합니다. 하지만 데리다는 여기서 다른 길을 제시해요. 유럽에 왜 적이 없냐? 미국이라는 거대한 헤게모니와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분명한 타자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들과 맞서면서 더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대안 세력이 되는 것. 그것이 바로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. 결국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어떤 공통된 긴박감과 불안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. 여기서 데리다가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을 하나 던집니다. 진짜 트라우마는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사건이 앞으로 닥쳐올 훨씬 더 끔찍한 일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, 바로 그 미래에서 오는 공포가 진짜 트라우마라는 겁니다. 두 사람의 대화는 우리에게 쉬운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아주 본질적이고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그런 증명들을 남깁니다.